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러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건을 퍼붓습니다. ABC 앵커 조지 스테파노플로스가 푸틴은 킬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그렇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대가냐고 묻자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대감을 품고 있더라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에게 킬러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화요일 CIA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는 2020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편을 들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2016년 미 대선 때도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탐사 보도기관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페이스북의 글로벌 기획 담당자 베니 토머스를 인터뷰했습니다. 토머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은 세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더 이상 회사가 아니라 국가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 구글과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니 토마스는 세계 역사에서 저커버그를 제외하고는 20억 인구를 통치하는 왕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페이스북을 해체하고 CEO 자리에서 저커버그를 물러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상당히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첸 저커버그의 이니셔티브는 공포스러운 염기 서열이며 어떻게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술병에서 나온 지니와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게 문제라고 폭로했습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니 토마스는 빅텍이 개발하는 AI가 인간지능처럼 진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며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면 인간은 소모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할 때 수많은 개미를 무심코 죽이는 것처럼 AI가 인간보다 우월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빅텍이 견제받지 않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주 고약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빅텍의 전횡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바짐 수포진 러시아 통신위원회 부국장은 트위터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아동 포르노와 자살, 마약 같은 불법 유해 콘텐츠를 한 달 안에 내리지 않으면 법정 명령 없이 트위터를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일주일 전 같은 이유로 트위터의 속도를 늦췄는데 트위터가 말을 듣지 않자 단호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빅텍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처사에 대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라면서 서구 세계가 주장해온 민주적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미얀마 사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중공 투자 공장들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군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 환구시보는 서방의 반중 세력, NGO, 홍콩 분리주의자들이 사주한 폭력에 자국 투자 기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런던에 본부를 둔 NGO가 이틀 전에 이미 이를 경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제는 자국 기업에 대한 폭력을 미얀마 당국이 엄중히 다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CCTV의 영어 채널 CGTN도 미얀마 내 혼란이 계속돼 중공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미얀마 중공대사관은 3월 14일 성명을 내고 양곤 공업지구 내 여러 중공계 공장들이 불법 분자들의 파괴 약탈 방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친 사람도 있고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장들은 대부분 의료 제조업으로 현재서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방화는 미얀마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당국에 폭력을 제지할 유효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미얀마 군부는 양곤의 6개 지역에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가운데 흘라잉 다이아는 공단 밀집 지역으로 중공개 공장들이 습격을 받은 곳입니다.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팜유는 20%, 쌀값은 35%, 휘발유는 15% 급등했습니다. 생필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난한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시위 진압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티어가스와 러버 블릿, 워터 캐논은 물론 실탄까지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 18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공은 현지 진출 국영기업의 필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CNA 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몇몇 반체제 인사들이 외부 세력의 지원으로 소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를 편드는 주 유엔 관리도 사형에 처해질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또 국제자산기관 오픈 소사이어티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미얀마 시중은행에 대해 외국 자금의 흐름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또 로컬 NGO인 프리 퓨너럴 어소시에이션이 시위 조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곤 흘라잉 다이아의 공장 방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얀마인들이 짐을 싸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14일에만 32곳의 공장이 파괴됐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이 중공개지만 개중에는 타이완 기업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중공개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 타이상들은 자신들은 타이완기라면서 공장에 대자보를 붙여 하소연하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 중공개는 시위를 벌이는 미얀마인들이 홍콩과 비슷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분노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천안문과도 비슷합니다. 유혈 진압 이후 서방세계가 잠시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얼마 안 가 제재를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중공에 흡수돼 버린 홍콩과도 유사합니다. 사실 시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제스민 혁명이나 색깔 혁명이라는 것도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무너졌거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지 시위 자체로 정권이 타도된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민중의 힘으로 독재 정권이 전복됐다는 것은 착시입니다. 미얀마에서 중공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방의 제재는 사실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액션을 늦추고 있고 미국은 군부를 제재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재라고 하면 경제 제재가 주를 이루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좀 가벼운 토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 샤먼의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트럼프 가부좌 불상을 출시했습니다. 불상의 타이틀은 시텐 동퍼, 모든 이치를 깨달은 서역의 부처입니다. 트럼프가 4년 동안의 스트레스로 가득 찬 임기를 마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게 디자이너의 설명입니다. 가사를 거친 트럼프가 젠 스타일로 앉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을 디자인한 홍진수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성공해 대통령까지 한 인물로 아들, 딸도 훌륭하고 미녀 부인도 뒀지만 불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놔줄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성과 부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게 번뇌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홍진수 씨는 이 동상이 워낙 인기가 있어 시중에는 가짜도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텐 동포, 트럼프 가부좌상은 현재 중공의 이커머스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홍진수 씨는 트럼프 불상이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조 바이든 불상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만큼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도하는 게 취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11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슈퍼히어로를 테마로 한 재키트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히어로다라는 문구가 씌워진 하루 생존 키트입니다. 여기에는 비상식량과 여러 재난용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문화상품을 활용한 재치가 돋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